이런 연양 라인이 형성되기 전에는 사실 이쪽 지역이 뭐 주거지로 그렇게 각광받고 하는 입지는 아닙니다. 자, 이런 1만 세대 가까이 되는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평가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점, 그런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하철 2번 출구에서 이번 5월 말에 분양 예정인 양정 3구역, 자, 출입구까지 방금 저희가 내려오면서 한번 재봤는데 한 정확하게 2분 걸렸습니다. 2분. 아니죠. 1분 아니에요? 15초죠. 1분 15초요. 예. 와. 그러니까 어디에 따라 틀리지만 네. 앞에 아까 1분 15초 걸렸어요. 일단 아유, 너네랑 맞지? 맛집 방송 아닙니다. 아, 미안합니다. 맛집 방송 아니에요. 보이다 보니까 또. 스테파노 씨, 예. 그 보통 주출 입구가 저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가 있으면 보통 어디가 주출구가 되는 겁니까? 아씨, 그걸 내가 어쩝니까? 지금 아니지. 현장 상황 따라 틀린 거지. 그래요? 아, 모릅니다, 그거는. 게이트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1분 15초? 아, 3번 게이트에서 15초. 자, 연양 라인의 완성작 1호선 초역세권 시민공원 한 코스, 부산시청 한 코스고요. 롯데캐슬 프론티엘, 롯데건설 단독 시공 903세대 중에서 489세대 분양 예정이고요. 10개동 지상 28층 연양 라인의 대장이 될 아파트라고도 하죠. 동의의료원도 있고요. 관공서 등 주거 쾌적도를 높여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연양 라인 타 단지 대비해서 비교적 평지에 있습니다. 걔네 또 고바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봤을 때 경사도 체감은 어때요? 힘들지. 여기서 10년을 사는데도 힘들다 지금. 양정 자체가 고바이가 많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또 그 고바이를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틀린 거겠지. 양정 자이더샵 SK뷰, 조금 인기 있는 건 아무래도 밑에 있는 1블럭. 저희가 시세를 한번 파악해 봤을 때는 제일 저렴한 매수 가격이 7억 정도, 저층입니다. 일반적인 시세는 한 7억 5천. 발코니 확장비 포함 가격이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8억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도 불황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연양 라인이 많이 밀고 올라왔죠. 양정 3구역 이번 분양 예상가가 8억,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평당 2,500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2,500이면은 발코니 확장하고 하면 9억까지도, 저번에 방송에서 다뤘죠. 롯데캐슬 시그니처 34평 9억에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정구 분양하는 메종 카운티, 금정도 샵 위버시티, 그쪽에 이래저래 했을 때 7억 중반. 지금 위버시티는 아직 미분양입니다. 양정 1구역은 초등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양정 1구역, 양정 3구역 두 군데 다 양정 초등학교로 가요. 양정 초등학교는 저쪽 큰 길 건너편에 있는데, 양정 1구역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라는 카드라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8억에서 9억에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조금 해보면 괜찮은 동호수가 나오면 들고 가겠다라는 얘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층이나 인기 없는 쪽은 약간 미분양이 나올 것 같고요. 입주가 27년도 3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 양정 1구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 7억 중반에서 거래가 이번에도 됐다라는 점. 중도금 이자 얹으면은 거의 8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양정 3위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2년 뒤에 입주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요. 대연 DIL이 그때 당시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완판을 치고 초반에 전매가 풀리자마자 피가 붙어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도 27년도 입주였고, 여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연 3이랑 약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금정구보다는 지금 선호되는 지역이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다뤄왔던 것처럼 저기 시민공원 부전역 복합활동센터, 그리고 1호선 한 코스만 또 가면은 시청, 관공서도 밀집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부전역이랑 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역은 1분, 길게는 2분. 여기가 이제 단지 사이 중간길입니다. 양쪽으로 쪼개집니다. 1블럭, 2블럭 같은 롯데캐슬 단독 시공이고요. 중간에 사이길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신축을 요즘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부산에서 그래도 나름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곳이 대표적으로 연양 라인입니다. 지금 6, 7억대 최근 골드포레가 7억 5천 실거래가 있었죠. 그분들이 4억, 5억 하던 그 시기에 들어와서 물론 장이 좋을 때는 9억까지도 높은 상승을 맛보고, 지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6억대를 다지고 7억대까지 밀고 올라왔어요.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양정 1구역과 3구역에 대한 수요가 또 뒷받침이 된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제 지인도 그렇고, 예를 들면 골드폴에 사시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구조적인 측면과 신축,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저기가 27년도 입주가 되면은 한 7년 차, 8년 차 가까이 될 수 있는 여기로 가면 동사무소. 동사무소, 네. 양정 이동. 주민센터. 예비군 훈련 받았던데. 스테파노 씨와 오 박사님은 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요? 이쪽 분양에 이번에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난 뭐나 했다. 대답해. 지금 신축 라인으로 다닐 때
가장 각광받고 있는 데가 이 연양 라인과 이제 목골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1년도만 해도 목골 라인에 이제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가 여기 연양 라인 골드포레보다 금액이 조금 높았어요. 근데 방금 달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골드포레가 7억 5천 실거래가 있었죠. 네. 약간 이제 롯데캐슬 레전드를 조금 넘는 금액까지 가지 않았나. 지금 비교해봐도 뭐 그렇게 그래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수요층 신축 선호하는 분들이 확실히 쏠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뭐 신축이 입지다, 뭐 신축이 프리미엄이다, 뭐 그런 말들처럼 이런 연양 라인이 형성되기 전에는 사실 이쪽 지역이 뭐 주거지로 그렇게 각광받고 하는 입지는 아닙니다. 자, 이런 1만 세대 가까이 되는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평가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점, 그런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양정 3만 본다면 분양가가 높은 분양가죠. 공사비 급등과 뭐 하지만 기존 연양 라인 신축으로 상승의 맛을 본 자산의 증식을 이룬 분들이 갈아타기 수요로 그 수요를 또 뒷받침한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또 신축을 선호하고 하시는 분들이 연양 라인의 수요를 뒷받침한다라는 점. 이 일대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상권도 많이 바뀌겠죠. 큰 도로 쪽에는 상업지고 한데 지금 공실들이 많이 보입니다.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어떤 소장님께서는 연산 더샵이 위치가 제일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선택과 이 수요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축이 되면 신축하고 단순히 절대적 가격만 평가를 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뭐 인테리어 값이 조금 오르고 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한다 치면 몇 천만 원 생각하셔야겠죠. 기존에 나와 있는 가격이 절대값이 싸지만 인테리어비를 또 녹여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래도 신축은 지어지고 입주할 때가 모든 게 새 거라는 거. 최근에 일부러 모델하우스를 많이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공장같이 같이 찍어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최근에 다녀보면 다양한 변화와 구조적인 발전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롯데캐슬의 가장 장점이 무엇입니까? 조경 아닙니까? 골드포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보면 이게 3.0 버전으로 지어진 건데 안에 들어가 보면 조경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4.0 이제 부산의 최초는 아니고 여기 동네 수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4.0으로 지어지죠. 네. 여기 양정 상구역도 아지트 4.0이라고 해서 4.0 버전으로 지어집니다. 어디 가요? 양정 상구역입니다. 요 현장 손님들한테 들어보면 그 롯데캐슬에 대한 이 수요자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뭐 색감이면 색감, 뭐 조경, 디자인, 그런 부산 사람들의 입맛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안에 단차가 예, 롯데캐슬 이제 골드포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면 위에가 지상이 다 이제 단차가 없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산다라는 게 가장 큰 재산을 사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그 순간 그 실수요자분들은 되게 많은 선택지를 골라보고 많은 집을 둘러보고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그만 하나가 그분들에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최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